안녕하세요. 지구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광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사 토크쇼. 육회, 상쾌, 통쾌, 시사 난장, 신지동설 시작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의 신을 맡고 있는 신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의 지를 맡고 있는 임시석 변호사입니다. 저희 시사 예능이 처음인데 광주 전남에도 처음이라고 하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과 좋은 눈높이에서 한번 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지동설에서 동을 맡고 있는 김동규 기자라고 합니다. 현장 이야기도 잘 전하고 시사 예능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신지동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게 우리 두 패널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금시 처음인데. 그런가요? 네, 제가 올해 듣는 말은 항상 목소리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라도 내라.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 뭐 이런 건데 저 오히려 기자님이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떤가요?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저희가 아무래도 시사 예능이니까 또 우리 기자님이 시사를 좀 담당해 주시고 저는 예능 쪽으로 한번 담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 두 패널분들 초대 손님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게 당연한 거고요. 하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자가 제 포부입니다. 쉽게 날로 모릅니다. 아 죄송해요.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너무 박력 있어서 제가 놀랐네요. 모릅니다. 네. 자, 그럼 첫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뉴스를 하나씩 브리핑하고 두 패널분들과 함께 광주 전남의 핫 이슈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코너는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야기 이슈입니다. 두둔. 네. 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우리 지역 이야기를 다루는 광주 전남 이슈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단 선출을 두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당의 방침을 어겨 이른바 해당 행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이 미뤄졌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공천구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당 행위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단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해를 끼친다. 당에다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이제 해당 행위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해당 행위의 주요 목적은 옛날처럼 이제 오히려 대통령제가 강할 때 이제 당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좀 이제 원래는 이렇게 그런 정당의 강령이나 이런 걸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 뭐 당의 명예를 실추한다던가 뭐 범죄를 저지른다던가 사실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좋은 단어인데 사실 지금의 해당 행위는 현실적으로 이제 정치도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뭐 국민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그냥 당의 존속과 뭐 이익을 위해서 좀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뭐 광주시의원 10명 징계 논란에 대해서도 이게 해당 행위를 논할 수가 있나? 라는 사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7월에 예산결산특위위원장으로 무소속 의원이 당선이 되셨고 또 부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이 돼서 이게 해당 행위 논란이 휩싸였는데 좀 현장에서 좀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이슈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광주시 의회에는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상설위원회인데요. 이 4개 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이제 위원을 뽑는 거예요. 그렇게 위원을 8명을 뽑고요. 시의회 의장이 1명을 추천해가지고 9명이서 예결산위를 구성을 합니다. 매년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3년 차일 때 여러 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이분들이 미리 합의했던 게 4년 차에는 서임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마다 순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신지동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차에 들어가셨던 위원님이 4년 차에 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 위원장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4년 차 하기로 했던 분은 못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 무소속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을 받은 무소속 분이 나오시고 심창욱 그분이시고요. 그리고 박미정 의원님이 나오셨는데 이분은 지난번 의장 선거에 나오셨습니다. 시의회 의장 선거에 나오셨는데 그때 합의가 뭐였냐면은 의장 선거에 나온 사람은 다음 어떤 그런 선거에 나오지 말자, 직책 맡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캐삭방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졌어요. 거기서 낙선을 하셨는데
약속을 어기시고 출마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소속의 이제 심창 의원님도 무소속이지만 이제 출마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두 분이 출마해서 이제 결었고 5대 4로 해가지고 무소속이 당선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냐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3년 차였던 분이 3년 차 때 안 들어가고 4년 차 들어가는 게 맞았죠. 두 번째는 신수정 의장님께서 추천할 때 어쨌든 약속이었으니까 다시 이제 서임석 의원님 추천할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왜냐면은 같은 이제 무소속 의원님과 지역구 같은 북구이다 보니까 다음 선거 때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지역사회 해석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행위인지는 좀 이상한 게 당론을 어긴 거라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당론은 서임석 의원이었는데 서임석 의원이 당 그 위원회 못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론을 어긴 게 맞나? 당론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은 당론을 하려면 서임석을 뽑아야 되는데 그분이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우리 NC님도 말한 것처럼 이게 혹시 뭐 법으로 돼 있는 거냐 순차적으로 도는 게 오히려 돼 있는 거냐는 질문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돌아서 나눠 먹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정상적으로는 가장 그 직에 맞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게 꼭 뭐 시의원뿐만이 아니라 광주 전남 전체적으로 모든 그런 자리들을 뭐 누가 제일 잘하냐하고 전혀 상관없이 거의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네, 저희가 징계 결과를 앞으로 좀 지켜보고요. 또 이 징계 결과를 통해서 또 광주 전남의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또 변화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주공항이 국제선을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제선 부활을 주장하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평에 특정 시의원이 이름이 함께 언급되면서 그 시의원이 SNS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공항 국제선 부활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갑자기 등장한 건데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이 관련해서 TF를 꾸리자고 할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사안이잖아요.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군공항 이전 너무 오랫동안 들었어요. 사실 저는 1년에 한 50만 원씩 소음 피해 보상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평동에 살다 보니까 상부지구 거주자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희망을 잃었어요. 군공항이 떠날 거라는 어떤 게 없어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이제 직접 이제 말도 하고 무한의 어떤 여론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거 5년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임기 내에 이전할 걸 희망이 없다. 다른 것도 많고 다른 현안도 많고 너무 어려운 이슈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은 우리가 광주공항 국제선을 다시 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교통으로서 잘 이용해 보자 이렇게 말을 다시금 꺼낸 느낌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광주공항이 대한민국의 4대 흑자 공항이었습니다. 돈을 좀 벌었고요. 그런데 반대로 무안공항은 국제선을 옮긴 이후에 계속 적자여가지고요. 거의 뭐 지난 한 6, 7년 사이에 1,000억 가까이 이렇게 돈을 잃어버린 거죠. 영업이익이 계속 안 나는데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차라리 국제선 다시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의원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는 있지만 어떤 당이나 대통령의 입장과는 좀 달랐던 거죠. 광주가 그러니까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항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알력 싸움. 이게 진짜 뭐 국민을 위한 알력 싸움이 아니고 진짜 불필요한 알력 싸움이 많은 게 저도 이런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주에 그냥 공항으로 있을 때 국제선 있을 때 흑자 잘 나고 잘 하고 있는 거를 도대체 무한으로 사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왜 그걸 옮긴 거냐. 물론 이제 이거를 그냥 저쪽으로 넘기는 게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 그러면 또 다 넘겨야 되는데 꼭 그걸 태클 거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로 현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악이라는 건 명확하죠. 그러니까 공항에 대한 저도 뭐 전문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은 없지만 적어도 무한으로 다 같이 가던가 다 같이 광주로 오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제가 첫 번째 이슈에서는 해당 행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있네요. 저도 이렇게 의견을 한쪽으로 모아야 결국은 뭐가 어쨌든 얘가 1등이든 2등이든 3등은 아닐 거 아닙니까? 분리된 상태가 3등이니까 적어도 3등은 피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해당 행위가 필요하구나. 이런 게 사실 해당 행위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전국 시사 이슈. 빠밤. 아우 마음에 듭니다. 왜 빠밤 안 왔어요? 혹시 다시 하고 싶으신가요? 언젠가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빠른 시일 안에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법개혁 법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를 통해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는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당연히 뭐 사법개혁은 좀 이루어져야 되는 타임입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헌법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 당시에 뭐 지금 스마트폰도 없고 뭐 지금의 시대하고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뭐 헌법과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많은 법률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정말 그런 정확한 국가의 이익을 위한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여기서 조금 올라타서 무임승차해서 내가 이득 좀 보겠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게 사법개혁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필 근데 스피커가 내는 목소리들이 자꾸 조의대하고 직위원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너희 순수하게 사법개혁 하려고 하는 거 맞아? 아까 말처럼 너 지금 있는 대통령 그때 파기환송해서 복수하는 것 같은데 뭐 직위원 그거 안 넣어서 아니 누구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아니라면 굳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왜 하냐는 거죠. 만약 진짜 기면은 긴 대로 문제고 아니어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의심받을 짓을 이렇게 왜 하냐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을 통틀어서 검찰이든 뭐 그런 사법부든 조금의 당연히 뭐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특히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누가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많이 흘리는지 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억지로 그러는 건가? 사법개혁 하기 싫어서? 저도 근데 비슷한 생각인 게요. 이 의혹이 확산되는 배경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녹취라는 걸 공개를 해요. 뭐냐면은 현직 대법원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뭐 정상면 전 검찰총장, 뭐 김충식 씨,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까지 다 만났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랬다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더라. 인데 일부러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제끼려고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그 음모를 꾸몄구나.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내란범으로 대법원장을 보고 계시는 거는 일부 일각에서 강경파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저는 이제 기사를 쭉 봤을 때 파기환송에 대한 이례적인 빠른 판결 그리고 내란 재판 지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인 시민인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중립을 좀 잃은 것 같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가 안 돼요. 왜냐면 누군가 이게 잘못을 하면 지적을 하고 당연히 국민들도 얘 잘못했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방금 MC님이 말하신 것처럼 이걸 지적하려고 해도 똑같은 로직으로 국민의힘 이미 다 잘못했잖아. 자기가 할 거, 민주당이 하는 거 자기는 이미 다 해먹었거든. 다 써먹고 나쁜 짓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해서 야당으로서 여당이 그렇게 하면 돼?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지금 대통령 치고 너무 쉬워요. 그렇게 공격하면 너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너 옛날에도 막 재판거래 했잖아. 그거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개혁하는 거야. 이것처럼 너무 방어하기가 쉬워요. 네, 사실 뉴스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우리 일상에 있는 거잖아요. 정치 이슈도 좋지만 정말 우리 옆에 이웃들에게 필요한 이슈들도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사 예능이잖아요. 저는 제 의견은 그냥 예능인 겁니다, 여러분. 시사는 우리 저희 김동규 기자님 담당하고 계시고 저는 예능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저 전문적인 의견이 아니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능을 하셨는데 누구보다 진지하셨다. 연기죠, 연기. 네. 연기를 하셨다. 저희가 신지동설이라는 이름으로 SNS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3명의 개그감이 담긴 여러 가지 영상들도 많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신지동설 첫 번째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